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라는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예외가 아닌데요. 한 한인은 무려 9만 불이라는 거액의 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은행 어카운트에서 어디론가 빠져나갔다면서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요, 내일 특집으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 이걸 좀 알아놓으면 어느 정도는 좀 방지도 가능하고요. 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련된 내용도 내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영상을 좀 미리 예고해드렸습니다. 많이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뉴스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캘리포니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죠. 이제는 뭐 거의 다 그쳤습니다만은 반년치 비가 한꺼번에 다 내렸다 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이로 인한 각종 피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이 통신사에서 지원책을 발표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버라이즌과 그리고 AT&T 갖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아닌데 계신 분들도 지금 이 지원책에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런 지원책을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결국은 이런 통신사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잘 들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각 통신사들이 고객들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구제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AT&T는요,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보고된 그 지역에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는 15일까지 초과 요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5일까지라는 게 뭐냐면 14일, 15일 그때까지는 뭐가 데이터나 이런 게 초과돼도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만일 16일, 17일 그때 초과되면 그거는 받겠죠. 자, 오늘 15일까지는 요금, 데이터나 이런 게 초과돼도 안 받는다, AT&T. 예를 들어서 이제 통화 또는 문자, 그리고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AT&T 갖고 계신 캘리포니아 주에 계신 분들은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도 전부 다는 아니에요. 이제 해당되는 지역이 있는데 15일까지는 누구나 다 이제 무제한이 되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제일 중요한 해당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LA 카운티,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샌루이스 오비스포, 그리고 산타바바라, 그리고 벤츄라 카운티 등입니다. 혜택을 받는 지역의 그 집 코드는 이외에도 더 있는데요. 우리 동네는 혜택이 안 되나라고 궁금하신 분들은요, 그 집 코드별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 AT&T 웹사이트에 가서 우리 집 코드가 해당이 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버라이즌입니다. 버라이즌은 2월 4일부터 시작해서 2월 13일 그 기간 동안에 역시 이제 혜택이 되는데 선불 고객, 그리고 후불 고객 모두, 그리고 플러스 소규모 기업체 등에게 모두 통화, 문자, 데이터 요금을 면제해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되는 것도 다 면제해 주는 거죠. 자, 해당되는 그 선불 상품에는요, 이게 좀 많아요. 버라이즌은 종류가 다양해요. 선불 상품 아시는 분들 많죠. 예를 들어서 스트레이트 토크라는 것도 있고요, 트랙폰이라는 것도 있죠. 또 토탈 바이 버라이즌, 또 심플 모바일, 또 세이프 링크, 그다음에 월마트 패밀리라는 것도 있고, 월마트 패밀리 모바일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버라이즌 프리페이드 또는 넷10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고스마트, 그리고 페이지 플러스 등등이 포함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 카운티 지역의 후불 및 중소기업 고객에게는 사용료가 면제된다는 것도 플러스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자, AT&T와 버라이즌은 요금 면제에 대한 그 크레딧이 고객 측에 별도 조치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동으로 적용돼서 다음 그 빌 나갈 때 그렇게 자동으로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별도로 조치 안 해도 AT&T나 버라이즌은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데이터나 이런 것은 무제한으로 마음껏 좀 쓸 수 있으니까 15일, 16일까지 그 점은 참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T모빌이나 다른 데는 아직까지는 별도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뒤져봤는데 T모빌은 아직 그런 발표가 없어요. 혹시 T모빌이나 다른 데도 추가로 발표가 나오면 또 곧바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가요, 새로운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약간은 좀 파일럿, 그러니까 시범성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론칭해서 그 렌트비 미납으로 강제 퇴거 위기에 몰린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세입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한인 밀집 지역인 부에나파크라든지 플러튼, 또 애나하임은 다는 아니고 약간 일부예요. 그리고 라하브라, 브레아, 플라센티아 등이 이 프로그램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인 세입자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해당 프로그램은 최근 슈퍼바이저 위원회 미팅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제4지구가 일단 중심이 됩니다. 혜택. 즉 4지구 재량 기금을 통해서 펀딩이 지원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가족 빈곤 퇴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 프렌들리 센터와 함께 협력을 통해서 렌트비 또는 공과금이 미납됐거나 비일 같은 거 또는 퇴거 위기에 처한 가정에게 최대 3개월치 렌트비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3개월치? 우리 집은 한 달에 3,000불 내고 저희 옆집은 한 달에 1,000불 내는데 그럼 똑같아? 그게 아니라 최대 3개월치를 지원하는데요. 아무리 비싸도 뭐 한 달에 5,000불씩 내면은 뭐 15,000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최고 3개월치 그리고 가구당 지원금 최대 $10,000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격이 되면 최대 $10,000 혜택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신청 자격입니다. 자, 부에나파크, 플러튼, 브레아, 라하브라, 플라센티아, 그리고 스탠튼 등 이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4지구에 포함된 도시 거주자여야 하고요. 또는 렌트비 아니면은 공과금을 미납한 세입자여야 합니다. 또 연 가구 소득이 카운티 중간 소득의 80% 이하인 그런 그 가구면은 됩니다. 그리고 실직 또는 파트너나 가족 구성원의 어떤 갑작스러운 뭐 사망 등으로 인해서 가구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그런 위험에 처한 그런 사람들도 역시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앞서 언급한 그 지역 외에 나는 얼바인 사는데 뭐 이런 분들 계시면 얼바인이나 산타아나 그리고 애나하임 요 세 가지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요, 그 해당 시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비슷해요. 렌트비 지원, 캐시 주는 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당 시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 별도로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미국의 유력 자동차 전문 평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cars.com이라는데요. 이 cars.com이 발표한 2024 최고의 차 어워즈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5 그리고 기아의 텔루라이드 그리고 이것 뭐 같은 현대 계열이죠. 제네시스 GV70 이 세 개 모델이 최고의 차 수상을 했습니다. 신차의 품질과 혁신성 그리고 가치 등을 평가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아이오닉 5는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최고의 전기차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cars.com은 아이오닉 5가 2년 연속 선정된 것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빠른 충전과 또 다양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기술 사양 그리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그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라는 평가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아이오닉 5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의 텔루라이드. 이 텔루라이드는 2022년에 이어서 최고의 가족용 차로 다시 뽑혔습니다. 이 cars.com은 3열, 그러니까 시트가 3열이 있는 거죠. 3열 기반의 그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안전 사양 등을 두루 갖춘 그 이상적인 가족용 차다라고 텔루라이드에 대해서 호평을 했습니다. 기아는 이 부분에서 지난해 그 카니발이 받았고요. 이번엔 또 그 텔루라이드가 받으면서 기아가 그 가족용 최고의 차는 3년 연속, 종류는 모델은 다르지만 기아가 3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의 고급 라인 모델이죠. GV70. 그 GV70의 전동화 모델은 우아한 외관과 잘 정돈된 실내, 또 인상적인 주행 성능 등을 갖춘 차다. 그런 전기차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최고의 고급차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 제네시스는요, 지난해 G90에 이어서 2년 연속 이 부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제네시스 G90가 최고의 고급차 부문상을 받았고, 올해는 제네시스 GV70가 최고의 고급 전기차 이 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런 차들이 그 좋은 상을 계속 받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딱 여기 해당되죠.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자, 이 미국 거주 아시아계 미국인 2명 가운데 1명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에 미국 정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도 한번 잘 같이 공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여론연구센터가 지난해 미국의 성인 1,091명과 또 1,074명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한 결과 아시아계 응답자의 48%가 중동 갈등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인 평균은 얼마나 되느냐? 미국인 전체의 경우에는 평균이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이 지나치다라는 반응은 3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계는 무려 48%가 지나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현재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게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좀 지나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우리도 미국 거주하고 있는 아시안이니까 이번 여론조사에서 사실상 대상일 텐데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 지금 중간쯤인데요. 중간이지만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좀 짜투리 건강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건강 소식은 이제 뒤쪽에서 제가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혹시 이제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나가시는 분들에게도 이 소식은 꼭 좀 제가 듣고 나가시게 하려고 제가 좀 미리 중간에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냉장고 속에 있는 용기 중에 플라스틱 제품이 얼마나 되시나요? 그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꼽히우고 있는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많이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그 화학 첨가제입니다. 플라스틱의 원료인 무슨 장난감이라든지 또는 바닥재 또는 포장재, 우리 투고 용기 같은 거, 플라스틱 용기, 그리고 이제 집에서 쓰는 일반적인 그릇 또는 세제, 심지어 화장품 등에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그런 화학 첨가제입니다. 오랜 시간 노출이 되면 사람의 내분기계 교란과 신경 독성을 일으켜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성분입니다. 이런 그 프탈레이트 성분이 냉장고 속에 음식을 담아두는 그 플라스틱 용기를 통해서도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한국의 순천향대학 조성영 교수팀이 연구한 건데요. 성인 3천여 명의 소변 시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냉장고 내의 식품 보관용 플라스틱 사용이 그 프탈레이트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런 그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냉장실과 냉동실 둘 다입니다. 냉장실뿐만이 아니라 냉동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냉동실은 뭘 하나 넣어놓으면 오래 넣어놓잖아요. 이렇게 오래 넣는 데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냉동실이 방심하지만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냉장실과 냉동실의 그 식품 보관을 하는 데 있어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먼저 물었고요. 그리고 전체 연구 참여자의 그 소변을 통해서 26가지 종류의 환경 유해 물질 농도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냉장고에 플라스틱 용기를 얼마나 쓰십니까? 전혀 안 쓴다, 많이 쓴다, 이걸 다 조사하고 그분의 소변 검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치를 시켜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냉장고 플라스틱 용기로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그릇은 물론이지만 집락이라고 하죠. 지퍼백,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일반적인 비닐봉지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슨 까만 비닐봉지 같은 데 넣어서 냉장고 넣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또 미국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이 집락, 지퍼백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다가 조금 남은 음식 같은데 거기다가 해서 넣어놓기도 하고 하잖아요.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냉장고 식품 보관에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 사람들은 다른 재질의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소변 속 이 프탈레이트류 대사물질의 농도가 무려 평균 37%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냉장고 내의 식품이 오랫동안 플라스틱에 노출이 되면서 이 프탈레이트가 식품으로 쉽게 이동하고 이 식품을 또 먹으면 인체에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조성현 교수팀은 프탈레이트에 대한 인체 노출은 입으로 먹는 그 경구 섭취 또는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피부 흡수 그리고 공기 등을 통해서 들어가는 흡입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경구 섭취가 주요 노출 경로다라면서 이번 연구로 미루어 봤을 때 냉장고에 음식을 장시간 보관할 때는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장시간 보관할 때는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나
사기 그릇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바쁘신 분들 나가시기 전에 요거까지는 꼭 좀 듣고 나가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냉장고에 보관하는 용기들은 가능하면 플라스틱 제품보다는 사기 그릇이나 유리로 된 걸로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은 이제 지금 나가셔도 되고, 그러나 지금부터 또 중요한 소식도 있고요. 또 오늘 보너스 뉴스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미디어 콘텐츠 업계의 공룡으로 불리우는 업체가 있죠? 바로 세계적인 기업 월트 디즈니 컴퍼니인데요. 이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지난 분기에 아주 좋은 호실적을 내고 주당 배당금도 대폭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즈니는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 4분기, 그러니까 11, 12, 주당 순이익 1달러 22센트, 매출 23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순이익은요, 1년 전에 99센트였는데 그보다 무려 23%가 증가했고요. 매출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매출은 기대치에 소폭 좀 못 미쳤지만 이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디즈니 주주들 아주 좋으시겠어요. 디즈니는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 게임즈의 지분을 15억 달러어치 지금 인수한다는 계획도 이번에 밝혔습니다. 자금 흐름이 좀 좋으니까 지금. 디즈니사의 밥 아이거 CEO는 에픽 게임즈 지분 인수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디즈니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게임 업계 진출이며 성장과 확장을 위한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라면서 거대한 디즈니 유니버스를 이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디즈니가 벌이는 사업 상당히 많아요. 영화, 방송, 그리고 스트리밍 등 소위 엔터테인먼트 부문 매출이 지난해 배우 그리고 작가 노조 파업 등이 있었잖아요. 그 파업의 영향으로 7% 정도 감소했습니다. 스포츠 부문은 그런데 반대로 4%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파크 등 소위 체험, 디즈니랜드 있잖아요. 테마파크. 그런 소위 체험 사업 부문에서는 홍콩 디즈니랜드의 겨울왕국과 상하이 디즈니 리조트의 주토피아 개장에 힘입어서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률 등등이 사상 최대 기록을 지금 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는 디즈니랜드 그러면 애나헤임에 있는 디즈니랜드 그리고 플로리다에 있는 올랜도인가요?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랜드 요 정도만 생각하고 TV에 나오는 디즈니 채널 요 정도만 생각하는데 지금 중국 상하이에서도 리조트를 벌이고 있고 홍콩에도 디즈니랜드가 사업이 확산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디즈니가 몇 년 좀 주춤했는데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사업 확장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즈니는 또 팝스타, 지금 미국 스타가 아니죠. 전 세계적인 스타. 과거 마이클 잭슨을 연상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 영상 테일러 스위프트 The Eras Tour라는 영상을 오는 3월 15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독점으로 공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보고 싶어서 디즈니 플러스에 순간적으로 가입하는 사람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딸 이원주 씨가 있는데요. 영어 이름은 매디슨리. 이원주 씨가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시카고 소재 비영리 단체인 글로벌 시카고 시몬스 센터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 센터 측은 이원주, 영어 이름 매디슨 리 씨를 인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을 직접 소개하는 날에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에서 왔고 뉴욕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시카고 대학에서 데이터 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속하거나 내가 거주하고 있는 사회 그리고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며 내가 다닌 고등학교 캠퍼스 안팎에서 지역사회 봉사단체의 활동에 여러 번 참여하기도 했었다라고 경험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2004년생인 이재용 씨의 딸 이원주 씨, 2004년생인데요. 이원주 씨는 콜로라도 칼리지를 거쳐서 시카고 대학에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시몬스 센터는 시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글로벌 단체와 협력을 하고 인재를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비영리 단체인데요. 큰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현재 직원은 딱 3명. 그리고 이제 인턴은 이원주 씨를 포함해서 딱 4명이 이렇게 아주 단촐하게
활동하고 있는, 하지만 일은 뭐 크게 많이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비영리 단체다라는 것입니다. 이원주 씨가 이렇게 작은 국제단체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는 게 사람들은 좀 재밌나 봐요. 이제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한국에서는 조만간 의대 입학 학원 열풍이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가 내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기로 한 가운데 의대 입시를 문의하는 그 직장인과 대학생의 문의가 벌써부터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요, 의대 정원 확대 소식에 들썩이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난으로 인해서 의대 쏠림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의 파격적인 확대로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N수생이 급증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N수생이 뭐냐면요, 이제 한 번만 더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재수생이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하면 이제 뭐 3수생 이렇게 말하는데, 한 번 뭐 두 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전공, 그 학과에 가기 위해서 한 번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아니면 뭐 3년이든 난 정말 되는 데까지 계속 공부를 해서 거길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N수생이라고 합니다. 자, 입시 업계에 따르면 정부에서 2025 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려서 총 5,507명을 뽑겠다라고 발표한 직후 학원가에 그 의대 재수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나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데 때려치고 재수해서 나 다시 의대 갈, 이런 예를 들면, 네. 자, 입시 업계에는 서울대를 졸업했고 최근 취업까지 했는데 의대 재수를 희망합니다 라는 문의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직 초등학교 4년차 교사인데 학교에 일단은 그냥 그대로 다니면서 저녁 시간이나 또는 주말을 이용해 공부하면서 이 재수를 해서 의대에 가겠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문의까지도 계속 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 서울대 졸업생이라고 밝힌 사람은요, 현재 큰 대기업 1년차 직원인데 고민을 하다가 오늘 학원 온라인 수강권을 끊었습니다 라면서 일단은 되든 안 되든 의대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지금 30대 중반의 직장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연봉도 무려 1억 5천만 원을 받고 있고 또 결혼한 상황이라 조금 망설여지기는 하지만 의대 지역 인재 전형에 한번 도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런 문의가 지금 학원에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순 입시 학원이 아닌 의대 전문 입시 학원도 이제 열풍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종로학원은 의대 준비생이 올해는 9,500여 명 정도인데 내년에는 무려 15,800명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보다 6천여 명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의대 학원 열풍이 좀 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세상에 늦은 건 없다 입니다. 세상에 늦은 건 없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학업을 뒤늦게 이어가서 90세에 90살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된 한국의 한 할아버지가 큰 화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김은성 할아버지는요, 오는 2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송암고등학교에서 제43회 졸업식에서 졸업생 99명을 대표해서 꽃다발을 받고 표창장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때 졸업하는 거죠. 1934년생인 이 김은성 할아버지는요, 대한민국 최고령 고등학교 졸업 기록도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김은성 할아버지의 학업은 한국 전쟁으로 중단됐다고 합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파주시 장단군에서 중학교에 다니다가 한학을 해야 한다라는 그 집안의 어떤 조언에 따라서 학교를 그만두고 서당으로 옮겨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전쟁이 터져서 그마저도 공부를 접어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난 후에 10대 후반의 소년이었던 김은성 할아버지는 이후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미군기지 식당에서도 2년 동안 일했고 또 작은아버지가 일하던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또 군복무를 마친 뒤에는 강원도 영월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족을 건사하느라 바빴던 김은성 할아버지는 80을 한참 넘긴 나이에 배움의 갈증을 달래는 데 나서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 2월 아들의 그 어떤 도움으로 이 문해교육기관인 서울 은평구 평생학습관 그 늘배움학교라는 게 있대. 한국에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늘배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년 과정을 마친 뒤에 지금의 송암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나이 어린 동급생과의 관계도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반에 있는 그 동급생들이 젊은 오빠라고 불렀고요. 가끔 그 수업이 지루할 때는 할아버님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막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할아버님 나오시죠 하고 선생님이 옆으로 자리를 비키면 그 할아버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학생들에게 일제강점기 때의 얘기 또 6.25 전쟁 때의 얘기 등등을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 아이들이 또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동급반 친구라고 표현하는 좀 그런가요? 뭐 재미있게 표현할게요. 같은 반의 친구이기도 하고 또 나이로 보면 아버지 뻘을 넘어 할아버지 뻘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아이들과 잘 재미있게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은성 할아버지는요, 영어와 일본어를 좋아했는데 지난해 10월에는 학교에서 열린 외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일본의 독도 야욕을 질타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웃 사촌으로 좀 더 잘 지내자라는 내용의 연설을 일본어로 해서 큰 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은성 할아버지는 같은 반의 학우들이 10대도 대부분 뭐 다 10대죠. 10대도 있지만 40대도 있었고 60대도 있었고 그리고 김은성 할아버지보다는 많이 어리지만 70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부터 40대, 60대, 70대 그리고 본인이 90대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90대까지 아주 다양한 연령이 우리 반에 다 있었는데 어찌 보면 자식 같은 동급생 또 어찌 보면 손주 같은 동급생 같은 친구로부터 아주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재밌게 좋은 시간을 보내서 너무 잘해서 그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동급생 친구들에게 감사를 돌렸습니다. 자, 김은성 할아버님께서는 그런데 지금 대학 진학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90세의 나이에 고등학교를 졸업, 더 나아가서 대학 진학까지 이룬다면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후배나 후손들에게도 엄청난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한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세상에 늦은 건 없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들어주신 김은성 할아버님께 멀리서나마 감사합니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정말 애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라는 인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